20%대 지지율 누가 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르신. 그 어르신은 어떻게 이게 언론에서 사라질 듯 하면 다시 나타나시고, 사라질 듯 하면 다시 나타나는.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살아있네. 마차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라고. 예. 아무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문 비대위원장,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특히나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항상 이쪽 저쪽 다 때려가면서 그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이제 와닿았던 게 서해 그거 국민들 관심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한 명이 뭐 북에 의해서 뭐 피격이 됐든 피살이 됐든 뭐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 상황들이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남북 관계를 경색할 정도로, 그리고 전 정부의 대통령, 그리고 뭐 국방부, 안기부, 모든 국정원까지 다 통틀어서 해경까지 없애야 될 정도의 그런 사건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그렇죠. 얘기를 바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씀도 했고,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5개월인데 20%대 지지율, 이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약간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말 안 듣고 하더니 근데 꼴 좋다 이거 봐라, 약간 이런 최근성의 멘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간파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그렇게 먹은 만큼 또 이만큼 경력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 인터뷰도 진행을 한 건데, 본인 봤을 때도 지금 그 서해 사건 가지고 30%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고 동의도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근데 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김종인을 그렇게 달가워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준석하고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신경 안 쓰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참 우리 쪽에서 필요한 말을 대신해줘서 되게 시원하게 들릴 때도 있고, 또 아주 불필요한 얘기도 많이 하죠. 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 한동훈의 정치 임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여부에 달려, 누가 모릅니까? 그런 말씀을 굳이 우리가 그 입을 통해서 들을 일은 없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워딩 중에 저희가 진짜 딱 와닿았던 건 서해 사건 국민들이 관심 그다지 없다? 관심 없을 거다 이 말하고, 그런 건 잘 지적해줬고, 이 20%대 국정 지지율은 기이한 거다. 요 표현 때문에 저희가 따왔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마지막 저희가 이슈 다뤄볼까 싶습니다. 닥치고 폐지한 여가부, 이 관련 부처 회의를 여가부 폐지하겠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린 뒤에 회의를 했대요.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앞에서는 계속 홍보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특히 뭐 여가부 폐지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각종 예산 삭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전부 다 삭감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는 해야겠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공고화가 여러 번 나오고 장관은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부의 회의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짜 이 국가 운영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치매에 관련돼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들여다보니 내년도 예산안에 삭감. 치매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어. 어디 그것뿐이냐고요. 그러니까 삭감된 게 정말 많아요. 그 늘린 거는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언론이 살아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짧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줘도 국민들 지금 20몇 프로 30% 지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내 삶에 민감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지금 모르겠습니까? 정치 영역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나에게 피해가 올 일이 생기면 그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든요. 그럼 지지율이 지금 나오는 지지율도 저는 지탱하기 어려운데 뭐 40%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말 정신없는 구석이고요. 이 여가부를 인질 삼아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라는 심산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회의도 안 하고 여가부 폐지부터 질러버리고. 근데 여가부 폐지라고 질렀는데 여론이 따라와 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론이 안 따라와 주니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해놓고 반대 측은 초청을 안 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꼼수는 이게 지금 나라인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장관 주최하는 간담회인데 어떻게 반대측은 초청을 안 하고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똑같은 장면 있었잖아요. 그 아까 보람쌤 대통령하고 여가부 장관하고 이 장면이 교육부 맞아요. 장관하고 이거 1대1로 이런 식으로 회의 안 하거든요. 이 장면이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고, 아까 관계부처 그 반대쪽 의견을 가진 사람도 부르지 않은 토론에 교육부도 그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연출했었잖아요. 5세 입학에 5세, 관계된 네. 부분을. 그때도 저런 장면 박순애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부처 장관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간부들도 같이 들어서 이거를 그 자리에서 결정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관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처에 대한 일을 다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불러다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1시간을 회의를 하면 59분을 말을 하는 사람인데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여러 사람한테 들었던 각종 이권 사업이라던가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택한 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방법도 족바가 회의 방법도 아니고 이거는 회의를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무슨 교육이 따로 정해져 있고 뭐 국방에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을 카테고리화 시킨 것일 뿐이지 교육 체계가 변한다고 해도 국방 당장 문제가 생겨요. 야 그러면 군대는 몇 살부터 들어올 수 있게 할 건데 군대도 그러면 1살 땡길 거야? 아니면 그러면 남학생들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군대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의견들도 들어야 되고 아니 당장 5살 때부터 입학을 시키면 경제 그 돈은 누가 될 것이며 혹은 돈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다각도에서 살펴야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사람 몸을 치료하는 사람 몸을 두고 생각을 하면 나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뛸 거야 이러면 좋은 생각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거를 지들끼리만 이야기하면 심장이 한마디 합니다. 야 나 100K 이상 뛰면 죽어 이러고 그 무릎뼈가 이야기해요. 야 네 체중이 100kg다. 그런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명확해 보이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도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 부서만 놔두고 둘이서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둘 다 전혀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기 둘이 이야기해서 결정하면은 5세 입학 같은 참사를 빚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반성이나 개선 없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있어요. 누굴까요? 그분. 그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분. 이 도이치, 도이치, 뭐 이분 그런. 아유 나니까 되니까 데리고 살지. 근데 이 양희위 원영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뒤에서야 이 사후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보여주기식 회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폐지안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결정해놓고 이후에 모여서 이 도출이 맞다라고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낼 회의를 만들어준 거. 이런 식으로 일하면 뭐 못할 일, 근데 검찰의 수사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특수 검찰의 수사 방식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교육 수준이 낮은 층이 자기의 판단을 내릴 때 근거를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판단을 내린 다음에 정당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사람 뇌 속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인간의 너무 본능적인 건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회의라는 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프로스 앤 콘스가 만나서 변증법적으로 정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회의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를 조율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폐지는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정당화하지? 야 회의해 우리 편끼리 모여서 그 회의한 다음에 자기 편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여가부
폐지하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북한이야? 누가 주사파야 도대체?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걸 정당화하는 과정, 이거는 판단 과정이 아니에요. 정당화 과정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결론을. 국무위에도 똑같잖아요. 지금 국무위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방통위 빼, 저기 빼, 권익위 빼 이러고 내가 꽂은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국무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검찰을 꽂아놓고 마치 검찰 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다시 만든 거예요. 국정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하잖아요. 선구안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가 평검사한테 야, 이 새끼 범인 이해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부장의 선구안에 맞춰야 돼요. 결론을. 그럼 평검사는 자기 생각이 다르고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부장검사가 지적한 그 사람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교황 시대도 아니고 누가 한 명이 판단한 그 판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건 효율성도 없고요. 정당성도 없어요.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왕조 시대보다 더합니다. 그렇죠. 왕조 시대에도 조정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럼요. 합의했죠.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왕자 찍었다고 왕조 시대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검찰 독재 국가이죠. 이거 근데 정말 나라를 잘못 골랐어요. 조선 시대에도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왕이 막 가면 그 선비들이 옆에다 도끼 놔두고 상소 올렸어요. 지부상소라고 내 말 듣든지 아니면 이 도끼로 내 머리를 찍어라. 그게 대한민국의 피해예요. 그게 나라 잘못 고르셨습니다. 진짜. 뭐 비단 여가부 폐지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뭐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 있는 영빈관 새로 짓지 않겠다라고 하지마 이렇게 빠르게 결정했지만 그 예산안은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끼 눈을 하고 진짜 아니 그리고 지켜봐야 되거든요. 영빈관 문제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봐요. 그 예산안은 폐지될 수가 없어요. 영빈관을 안 짓는다고 해도 영빈관의 역할을 한 뭔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 속이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영빈관 짓는데 800억이 든다. 그러면 외국에서 고위층 오든지 외국 대사사 같은 대통령 왔을 때 어디다 재울 건데 그러면 뭐 특실에다 재워 라마다 호텔 특실에다 재울 거야 어쩔 거야. 그럴 수가 없으면 영빈관을 왜 또 라마다야?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생각난 호텔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 내가 싸게 해줄 수 있어. 아무튼간에 뭘요? 뭘 싸게 해주나요? 아무튼간에 그러면 영빈관 역할은 뭔가 있어야 되고 아니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영빈관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이름이 영빈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역할을 해야 돼. 뭔가는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얻는 이득을 생각해보면 800억 이상입니다. 라고 국민들 설득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영빈관 예산으로 국민들 뭐가 안 좋아지니까 영빈관 예산 없애야 한 다음에 예산만 그대로 놔둬버려요.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름만 바꿀 거예요. 영빈관을 무슨 빈영관이라고 하든지 뭐 영부인관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청와대를 옮기는데 1조 아니야 10조 100조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바꾸면 바꾸는 거지. 바꾼 다음에 정당화 시키려고 예산 500억밖에 안 들어. 영빈관 안 지을게 해놓고 일단 이름만 바꾸겠죠 나중에. 그래서 뭐야 도대체. 근데 그거를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약간 어떠한 명분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나와서 이런 상황을 벌리니라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뭔가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재정 낭비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했잖아요. 해라 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우리 이직 농민들 어떻게 지지해야지. 아니요 저는 지지해야지. 그거 제가 사람들 바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냐면요. 의사들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싫어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라도 와서 날마다 물리치료 받지 그거 없어지면 그거 다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만 자기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지시키고 의료 민영화됐으면 좋겠다고 해요. 정말로. 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비보험 진료하는 게 수익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농민들도 비슷한 사고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쌀을 해가지고 흉년 들고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건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손해본 것만 생각해요. 내가 쌀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급진 쌀을 했는데 이걸 왜 국가가 정해진 가격에 수매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없어지는 걸 좋아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푸나님이 정비원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수 어르신을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이측 보수 어르신 우리 농민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우리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고 좋은 게 항상 우리 피부도 좋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상당수의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 중요한 것은 식량 안 보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지, 발음 좀 정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영역은 단지 그렇죠. 포퓰리즘을 넘어서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저 수습하시려고 가야 되는지. 그러네. 아니, 이제 보수 어르신들. 제가 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법률 같은 게 특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법률 같은 경우에 그 법이 갖고 있는 효과와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 그리고 2, 3년 뒤에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쌀 이거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면요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쌀 가격이 안정적이고 쌀 한 포대에 10kg 한 포대에 3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는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농민들도 쌀 한 포대에 10kg짜리 한 포대에 3만 원 이상 정도의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것도 이게 있어서인데 누구처럼 자유 하면서 내 자유가 제약된다는 사고 그 사고 방식에 그냥 딱 갇혀버리는 순간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긴 틀에서 보면 이 기후가 정말 변덕스럽거든요. 지난해에 그렇죠. 네. 풍작이었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흉작이 될 모르는 수도 것을 있어요. 국가가 관리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식량 안보를 우리가 지켜내겠다라는 그 취지입니다. 근데 진짜 정변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막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려운 부분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게 그렇죠. 아주 피부에 그걸 아주 달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들 목소리를 하고 있다. 달콤한 얘기를 할 그런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먹는 순간 당뇨 환자가 사탕 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어르신 다시 잘 들으셨죠? 누가 잘하는 겁니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힘들어질 영역까지 다 안고 가고 그렇죠. 그걸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고자 하면 그 도어 스태핑에서 머리 뒤로 뻗쳐가지고 술 한잔 했던 얼굴로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처리 안 할 거다, 뭐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분 계속 지지하시면 되죠. 저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올해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이게 효과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나옵니다. 총선 언제 있죠? 해야겠네. 아니 그러면 안 안 돼요. 되죠. 이제 진보 유튜버 농민 비아냥거리며 거부권 행사를 부추겼다는 거. 그렇죠. 근데 법이라는 게 그때 또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경직될 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주창하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이 많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예. 이거는 내가 밥 먹으려면 필요합니다. 진짜. 아유, 우리 푸나님 목소리 그립다고 하시네요. 저희 계속 2시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그러시면 아주 서운하고 좋네요.
그렇죠. 아니 녹화된 거 보세요. 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유, 저희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푸나님 안 계신 거 너무 좋아서 하하호한 거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 빈자리 너무 큽니다. 이렇게 그럼요. 오늘 뭐 영양제 한 대 맞았을까요? 푸나님 일단은 너무 안색이니까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음. 보이신 것도 맞고, 그리고 사실 어제 방송 뭐 야수님이랑 마찬님이랑 푸나님이랑 사실 방송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방송 되게 하시기 힘들겠다. 물론 민주당사를 지키는 우리 민주당원님들도 힘들었겠지만 참 어제 방송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 상황이 좀 좋지 않지만 제가 그 요즘에 그 사람들 분위기를 보면서 아우 정말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국민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어머. 그래서 훨씬 어찌 보면 예전에 무서워하던 게 아니라 이제 분노는 어찌 보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에너지를 또 22일 날 또 표출해야 되겠죠. 네.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 11시에 퇴근해 님이 재밌을 상황이 아닌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다 저희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특히나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큰일이야. 매일 하루하루 진짜 이 치하에서, 윤석열 치하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 저희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내고, 희망 또 품고, 앞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민들이 돼야죠. 제가 그래서 더 힘내려고 했고, 오늘 또 유난히 우리 정변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어요. 아니잖아요. 호수에다 베스트가 나왔다니까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뭐, 마차님, 더 아니.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2일 집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저도 22일 목발 짚고 갈 건데요. 정말요? 휠체어를 끌고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